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주영입니다. 나는 정치이다 이번 시간에는요. 퍼스트 펭귄이 되겠다며 일찌감치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분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대표를 하셨고 지금은 창당한 제3지대 정당이죠.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쁘시죠 요새? 뭐 정신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 개혁신당 대선 후보 선출되셨더라고요. 네. 과반수 넘게 이제 당원들이 네. 투표를 해서 뭐 거의 93% 육박하는 예, 찬성표를 얻으셨던데 예. 먼저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우선 제가 나이 만 40 간 넘겨가지고 대선에 출마하게 될 거라고는 꿈에도 못 꿨습니다. 그런데 항상 많은 놀라움을 주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계엄을 터뜨리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됐는데요. 그만큼 대한민국의 중차대한 위기인 만큼 이걸 돌파할 수 있는 여러 대안을 제시해가지고 대선에 좋은 성과 내겠습니다. 이제 대선 출마하시면서 이런 고민 좀 하셨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조금 전국이 혼란스러운데 네.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산업화 민주화 거친 다음에 대한민국이 한 번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패권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혼란, 정치의 혼란 누가 만들었습니까? 다 법조 정치인들이 만든 겁니다. 네. 예, 사실 그 검찰 정치와 그 다음에 서로 상대를 감옥 보내려는 그런 검투사 정치 이런 것들이 계속되면서 누구는 잡아넣으려고 누구는 방탄하려고 하고 이런 싸움 속에서 한 3, 4년이 허망하게 흘러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 다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러면 이런 대통령이 되겠다를 짧게 한 문장으로도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갑작스럽게 요청드린 제가 거라. 대통령이 되면요. 적어도 이공계 분야에서 대한민국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 것이고요. 한편으로는 글로벌 무대에 가가지고 이전 대통령들처럼 꼬다는 보릿자루처럼 말 한마디 못하고 서 있는 그런 대통령이 아니라 진짜 국익을 위해서 환담하고 외교할 수 있는 그런 첫 번째 대통령이 될 겁니다. 꽂아놓은 보릿자루 같은 대통령이 아니라 네. 국제 무대에서도 어쨌든 주도적으로 역할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되시겠다. 아니, 꼬다는 보릿자루만 해도 좋은데 네. 뭐 바이든 날리면 이런 거나 일으키고 그러니까 저는 능동적인 삽질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그런 대통령 이제 보면 안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굉장히 이제 장점도 많으신 분인데 또 한편으로 그 당내에 이준석 의원이 있는 곳은 좀 마찰이 많다 이런 지적들도 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을 주시겠어요? 원래요. 네. 그 회사를 할 때도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말이 많습니다. 네. 그건 중소기업 하시는 뭐 사장님들이 일을 못해서가 아니라 내재적인 한계점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대기업 그러니까 큰 당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음 공천 바라고 잠자코 있을 만한 일들이 네. 작은 당에서는 툭 튀어나와가지고 계속 한마디 하고 그리고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은 원래 큰 당에 있으면은 잘 보이시지도 않을 분들이 네. 작은 당에 있으니까 그분들이 굉장히 메이저한 인물이 돼가지고 무슨 내용이 있는 양 이렇게 했는데 사실 개혁신당의 최근에 뭐 내용이라고 보도된 것들도 네. 기사만 보면 누가 보면 5대5로 싸우고 있는 줄 알겠어요. 그렇죠. 허은하 근데 전 대표랑 또 사실 허은하 전 대표와 저도 사실 모르는 그 주변의 인사들 네. 몇몇 이제 뭐 이렇게 분란을 일을 좀 일으켰다 봐야 될까요? 그런 거기 때문에 개혁신당 내부는 단합돼 있습니다. 그 국민의힘 계실 때도 조금 당이 시끄러웠는데 그건 어떻게 말씀 주시겠어요?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아니면 제가 윤석열 대통령 하자는 대로 했으면요. 네. 저는 윤핵관 같이 이제 나락으로 갔겠죠. 저 사실 박근혜 대통령 때도 보면은 소위 친박 핵심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궤를 달리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지. 제가 그때 친박 핵심들과 어울려가지고 네. 젊은 사람들이 뭐 떡고물이나 받으려고 돌아다니고 이랬으면은 저는 아마 윤석열 검사한테 수사받았을걸요? 네. 근데 이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 네. 뭐 그리고 여성 희망복무제 이런 이제 주제나 의제는 사실은 던지는 순간 뭐 세대나 성별에 이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슈기는 한데도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야 이렇게 되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지 않아? 왜 그럴까? 이런 얘기들을 좀 하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정치는 그 정치를 제가 하는 이유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지 제가 무슨 갈등을 안 일으키기 위해서 정치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정치인들이 앞으로 대한민국 자세를 고쳐 먹어야 된다. 어떤 개혁을 하고 어떤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지 내가 뭐 한 번도 당선돼 보려고 아무도 화나지 않게 하겠다. 그거는 거꾸로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이미지 관리를 하고 앉아있겠다는 얘기지. 그럴 거면 제가 제 청춘 낭비해가면서 정치 왜 합니까?
그건 거꾸로 정치의 의미를 되새겨봐야 되는 거고 네. 이준석이 지적했던 노인무임승차도 그렇고 예를 들어 뭐 여성희망봉무제도 그렇고요. 네. 한 2년 전에 얘기했을 때는 사람들이 왜 저러나 싶었겠지만 지금 노인무임승차 관련해 가지고 기사 나오는 거 보면은 서울 지하철 이제 더 이상 버티지 못한다 네. 이런 얘기들 그리고 병력 수도 부족해 가지고 우리보다 먼저 이제 징병을 폐지했던 대만 같은 경우에도 다시 징병을 살려야 되고 여성 복무 고민하고 있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필연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자꾸 뭐 눈 가리고 아웅한다고 문제 피하지 해결되지 않겠다. 않는다. 예, 그럼 피하고 맨날 뭐 방탄이라고 앉아 있는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 이 꼴로 만든 겁니다. 대선 승리에서 이제 준비했었던 게 비단 주머니 예. 얘기였어요. 이제 이번에 이제 본인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몇 개나 준비를 하셨어요. 그렇죠. 국민의힘에 있을 때 그 당대표가 활용할 수 있는 자금력이나 조직력으로 짜는 전략과 지금 전략은 좀 다를 겁니다. 네. 하지만 제가 약속드리는 거는 이번 대선에서 압도적 새로움을 보여주겠다. 압도적 새로움을 보여주겠다. 예, 이 레이스가 시작되면 이제 하나씩 펼쳐놓겠지만요. 우리가 가진 어떤 제약과 한계 안에서도 최고의 좀 새로운 운동을 해보겠다. 기존에 저희가 볼 수 없는 어떤 대선 선거 운동을 볼 수 있을 거라 기대를 좀 해봐도 될까요? 이미 준비된 것도 있고 준비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예. 준비는 어느 정도 하셨어요? 저희가 선거 운동 개시와 함께 풀어놓을 것들이 좀 있습니다. 예. 이준석 의원이 이제 다시 네. 대선 조기 대선이 만약에 시작이 된다면 네. 물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된다면 이 풀어놓을 비단 주머니가 뭔지 벌써부터 좀 궁금해지는데요. 네. 사실은 이번 대선에서 뭐 앞서는 30대 당대표 하셨고 네. 이제 40대 기수론 내세우면서 세대 이제 교체 뭐 이거 지금 내세우고 계신데 이번 대선에서 이 젊은 나이가 강점으로 작용할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약점으로 작용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점에서? 36살에 국민의힘 당대표 하면서 네. 대선 승리, 지선 승리 안 해본 거 없고 그리고 지금 이제 총선에서는 그렇게 어렵다는 수도권 3자 구도까지 뚫어내 봤는데도 네. 아직까지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넌 더 배워야 돼, 더 공부해야 돼 이런 얘기 하는데요. 사실 그런 걸 종편 나오는 정치평론가들이 저한테 얘기한다는 거죠. 이준석이 더 배워야 돼. 제가 그분들한테 그런 말 들을 실적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대한민국 오직 그분들 내세운 건 나이밖에 없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그런 연공서열 같은 과거의 허접한 방식의 사람 평가하는 잣대는 사라져야 된다. 지금 전 세계를 이끌고 있는 탑 IT 기업의 CEO들 네. 예를 들어서 마크 저커버그 같은 사람들은 20대 중반부터 세계를 이끌었었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결국에는 다른 IT 기업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30대, 40대 창업자들이 세계를 이끌고 있는 것이 이상하지가 않거든요. 대한민국에서만 뭐 대통령 하려면 나 60은 돼야 돼. 근데 과거 유시민 씨가 얘기한 것처럼 60이면은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랄까요? 삶을 정리해 나가는 단계인 것이지 새로운 진취적인 일들을 시작할 단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27살부터 정치를 시작했는데요. 냉정하게 머리가 언제 더 잘 돌아갔냐면 27살에 제가 더 잘 돌아갔어요. 네. 근데 여기서 지금 저는 나이 40이 이제 됐는데 네. 제가 50 됐을 때 저도 그냥 흔히 있는 그냥 여의도에 있는 여느 정치인처럼 돼버리지 않을까. 네.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일찍 하고 싶습니다. 하게 된다면.